근데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둘 필요는 사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업을 하면서 성립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래서 나랑 동기가 있거든. 동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 나 같은 경우 있었지. 근데 든든한 내 편이기도 해. 막 같이 상사역도 할 수 있고 회사역도 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비교 대상이 돼버려. 선배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면 야 쟤는 이런데 넌 왜 그래?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동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길게 봐야 돼. 그 사람 같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대비 내가 잘하는 걸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선배 같은 경우에 상하관계라는 말 요새는 좀 떨어지는 말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상사 부하 직원이란 말 나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우린 다 동료거든. 근데 사회 속에서 만든 상하관계라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여기 벗어나면은 내가 실장일 필요도 없고 오빠나 형일 필요도 전혀 없는 거거든. 근데 조직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상하관계를 갖는 존재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이 선배기도 해. 직속이면 더 그렇기도 하거든. 왜냐면은 내가 불과 한 달, 6개월, 1년, 2년 뒤에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어떨 땐 멘토가 되기도 하고 자기한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해.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사회에서 손 윗사람을 대할 때 태도를 유지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할 관계이기도 해. 그리고 경애와 존중을 꼭 대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애와 존중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경애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싶잖아. 그때 제일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은 외롭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퇴사한다는 말을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이 내 적이 될 가능성이 높대. 이유는 배신감 때문이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좀 더 건강한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또 후배 마찬가지 사회 속 상하관계야. 그리고 멘토 멘티가 되기도 해.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 새끼가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똑같아. 사회에서 손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되는 거고, 가장 가까이 할 관계 마찬가지야. 그리고 경의와 존중으로 대할 필요 있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선의의 경쟁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은 내 성장의 촉매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치고 올라오면 자세가 안 나오거든. 내가 동기도 아니고 선배도 아닌데 후배한테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하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서 내가 내 뒤에서 다 얘기해줄게. 내가 다 겪었던 거야. 이걸 에너지 삼아야 돼.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가야겠다. 얘보다 큰일 나겠다. 잡아먹겠다. 왜냐면 아랫사람들은 더 윗사람을 가소로 할 가능성이 높아. 그게 사람이야. 왜냐면 지는 지 딴에도 열심히 하고 나이 어린 애들은 배는 게 없거든. 그지? 나이 어리네. 뭐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이 어린 게 완장이야. 얘는 가능성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협력사. 여기서는 누구도 나는 갑질하는 사람은 사실 본 적은 없어. 근데 되게 많아. 그거는 근데 선배가 그렇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에 의해서. 왜냐면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은 매가약이네. 안 되겠다. 하면서 나빠진 경우 되게 많거든. 협력사는 다른 회사야. 남이야, 남. 근데 상황에 따라서 무기가 되기도 해.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같은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존중과 대우를 하고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내 엄청난 무기가 돼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주는 걸 나한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린 저 사람이 없으면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 우리 엄청난 무기거든, 우리한테. 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사실. 진짜로. 몰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 사람이란 풀을 훔친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 일하는지 유연수 몰라. 아. 몰라. 왜냐면 입장에서는 바빠. 이 사람 왜 바쁘지? 근데 우리 일도 하고 있으니까 바쁘면 열받지. Interesting. 그럼 근데 이건 완전 내 것만 사면 좋은 거야. 그래서 누가 알려달라 해도 경쟁사품 잘 공유를 안 해줘. 영상 제작사도 다 마찬가지야. 너네 다른 회사가도 마찬가지다? 그럼 너네는 알고 있어. 그럼 너네가 거기 가서 얘기 안 할 것 같아? 너네 어마어마한 무기야. 그러면 우리 제일 입장에서는 먼저 얘기한. 회사를 했어. 근데 우리 바빠.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무기라고. 근데 너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럼 그 사람 네 해주냐고 안 해준다고. 그리고 그냥 안 해주지 않아. 이렇게 안 해줘. 제가 바빠서요. 이렇게 안 해준다고. 어쩔 수 있어? 난 네가 싫어라고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래서 협력사한테 잘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방법 차이인데 너네가 그냥 사람을 대하는 너네 방법이면 돼. 근엄하게 사람을 대하고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무조건 주니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문가로 대하고 저 초짜인데요 하고 하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그거 다 알려준다고. 그리고 담당자, 발도 담당자가 있어. 광고주란 말은 틀려. 그 옛날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광고 쪽에서 왔기 때문에 광고주라고 하는데 광고주는 돈 주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광고주는 그냥 정부야. 그리고 기업이야. 그 사람은 광고주가 아니야. 담당자일 뿐이야. 그 사람은 그쪽에서 그 일을 하려고 배정된 월급쟁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고. 절대로. 완전 생판 남이 타인이야. 이 사람은. 다른 회사 남이고. 근데 지난번 질문에도 얘기했었잖아. 바쁘고 막 그 사람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그 사람 전문가로 생각하면 되고 나는 전문가로서 그 사람 대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적 접근은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건데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 여기에서는 영업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내 카운터 파트너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지시를 하면 내가 듣기가 힘들다고.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인플루언서도 너무 많이 알고 나는 블로그 세대인데 그때는 X라고 하는 걸 못 알아들었어. 내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럴 수 있지. 그 X요? 그럼 내가 X가 뭐야라고 절대 안 하지. 그치. 적어놓은 다음에 야, X가 뭐야? 예승이 같은 애들한테 예승이가 X가요? 하면서 옛날에 트위터였는데 하면서 설명 듣고 마찬가지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주니어든 시니어도 마찬가지야.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랑 관계를 잘 쌓잖아. 너네 때? 그러면 그 사람도 거기에서 관리자가 되고 너네가 관리자가 됐을 때 다시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어마어마한 너네의 영업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그 얘네들도 잘 모를 때 너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너네대로 크고 그 사람대로 컸을 때 엄청난 힘이 된다고. 그리고 기타 전문가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 교수들이나 우리가 지금은 뭐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5억 10억이 넘어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말고도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 그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발주처 담당일 뿐인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같은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를 선정하고도 중간중간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걸 남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꼰대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고집불통 그리고 친절하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가끔 필요한 중요한 존재야.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야. 존중과 대우, 인정, 배려, 감사 이것만 있으면 끝나. 근데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갑질이야? 이런 태도가 되기 쉽단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저자세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획자로서 관계 전문가로서 그 사람을 구워 삶으려고 하면 저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구워 삶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위야? 내가 위야? 내가 위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 물론 그 사람한테 사기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